그 순간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아내와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몸도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직 사정도 하지 않았는데 중심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느낌은 너무 낯설고 당황스러웠죠.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그날 이후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설마 나 이제 끝난 건가?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꾸 반복되고 점점 더 불안해지는 순간들. 이번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지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자신감 그리고 관계 안에서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정재민 씨는 58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건강한 중년 남성입니다.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해왔고 아이들도 이제 다 커서 독립했죠. 아내와는 여전히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고요. 근데 반복되더라고요. 분위기가 괜찮은 날에도 몸이 반응은 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어느 순간 중심이 풀려요. 아직 사정도 안 했는데 말이죠. 정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기 시작한 거죠. 아내도 내색은 안 하지만 알 것 같다는 눈치였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점점 사라지고 있나? 정 씨는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40대 후반, 50대에 접어들면서 발기가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유지가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만듭니다. 분명 처음엔 괜찮았는데 막상 중요한 순간에 스르르 풀려버리는 감각. 그것만큼 무력하게 만드는 게 없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사실 꽤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입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원인입니다. 처음에 실패 경험이 생기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무의식적으로 위축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죠. 스트레스와 불안은 발기 유지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혈관 기능의 변화입니다. 발기는 혈액이 음경 내에 잘 들어가고 그 피가 빠져나가지 않아야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류량 자체도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들어가지만 오래 유지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성 호르몬 감소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적 자극에 대한 민감도뿐 아니라 전반적인 성욕, 에너지, 활력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 수치가 감소하면 발기의 강도, 유지 시간, 회복 속도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이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남성들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다만 그 차이는 그걸 그냥 지나치느냐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생깁니다. 정재민 씨도 처음엔 병원에 가는 걸 꺼렸다고 했습니다. 창피하잖아요. 이런 걸 누구한테 말해요. 하지만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비뇨의학과 상담을 받고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된 뒤 심리적 스트레스 관리와 가벼운 치료를 병행하면서 불과 3개월 만에 꽤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몰라서 방치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정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점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정재민 씨가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아내와 나눈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남성 기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다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함께 들어주세요. 정재민 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나요?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퇴직 이후가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몸은 자유로워졌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이건 정말 많은 중년 남성들이 겪는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시간은 생기지만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루에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내가 뭘 하는지 관심 가지지 않을 때 이상하게 모든 게 무기력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감이라는 게 서서히 사라집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성적 반응도 줄어듭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 몸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게 바로 심리성 발기 유지 장애입니다. 단순한 기분 문제처럼 보이지만 몸의 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정 씨에게 먼저 하루에 한 번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내가 오늘 한 행동 중에 괜찮았던 걸 인정해 보는 겁니다. 그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내랑 같이 산책했어요. 예전엔 말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내가 먼저 말 걸었죠. 이런 작은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심리적 위축은 몸의 반응을 억제하지만 긍정적인 감정은 다시 혈류와 긴장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남성 호르몬 수치 확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중년 이후 남성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표입니다. 수치가 낮으면 단순히 성적 반응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기억력, 집중력, 근육량, 기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짜증이 나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 씨 역시 혈액 검사 결과 정상 수치의 하한선보다 조금 낮은 상태였고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과 영양제 처방만으로도 서서히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습니다. 예전엔 내가 뭘 하든 결과가 나왔는데 요즘은 뭔가 하려고 해도 시작부터 힘이 안 났어요. 그게 그냥 나이 들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안엔 충분히 대응 가능한 신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불편하거나 창피하다고 해서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그 신호를 정면으로 마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집에서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발기 지속력 향상을 위한 생활 속 루틴과 연습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정재민 씨도 실제로 효과를 봤던 방법들이죠. 지금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정재민 씨가 제일 먼저 바꾼 건 아침이었습니다. 아침만 되면 그냥 멍했어요. 예전엔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퇴직하고 나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아침 9시 전에는 햇빛을 꼭 한번 쬐세요. 그는 처음엔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신기하게도요. 햇빛만 쐬어도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햇빛은 단순한 채광이 아닙니다. 몸 안의 생체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생체시계는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 분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 햇빛을 꾸준히 쬐는 것만으로도 몸에 활력이 돌아오고 성적 자극에 대한 민감도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첫 30분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골반 근육 운동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케겔 운동이라고 부르죠. 많은 분들이 이걸 여성들만 하는 운동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남성에게도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정 씨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렸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 꾸준히 해보셨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힘주는 위치도 잘 모르겠고 민망해서 대충 했는데요. 한 달쯤 지나니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소변이 끊기지 않고 잘 나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엔 그 순간에 중심이 훨씬 오래 유지되는 느낌이 들었죠. 실제로 골반 저근육은 음경의 혈액을 모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발기 후에도 혈액이 오래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물리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정확한 원리에 근거한 회복 방법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관계 방식이었습니다. 정재민 씨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뭔가 기대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흥분되고 진행되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나이 드니까 감정과 몸 사이에 미묘한 시간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시간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처럼 빠른 전개보다는 서로의 감정과 스킨십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자는 거였죠. 그는 아내에게 솔직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예전처럼은 안 되는 것 같아. 조금 느긋하게 해보자. 아내는 의외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나도 더 좋아. 괜히 부담 느끼지 마. 그 이후 정재민 씨는 말합니다. 신기하게도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오히려 몸이 더 오래 유지되더라고요. 심리적 안정은 성 반응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내가 괜찮다고 느낄 때 몸도 그 신호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재민 씨가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회복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당신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9시 전 10분 이상 햇빛 쬐기, 하루 3번 케겔 운동 10회씩 반복하기, 부부 관계 시말로 소통하고 속도 늦추기, 일주일에 2회 이상 가벼운 걷기 운동, 취침 전 알코올, 흡연 줄이기, 잠들기 전 핸드폰 대신 음악 듣기 또는 독서. 이건 단순한 리스트가 아닙니다. 삶의 속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중심이 다시 자리 잡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중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달라지면 다음 걸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다시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정재민 씨는 달라졌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냥 미안 이라는 말로 넘기던 순간에 이제는 나 오늘은 이런 마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와 산책 중 문득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다시 연애할 때처럼 떨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다고 했어요. 그러곤 아주 조용히 한마디 했답니다. 나도 그래. 요즘 당신이 나한테 더 집중하는 것 같아서 좋아. 이 장면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됐습니다. 이건 단지 성기능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정재민 씨는 말합니다. 그동안 나는 내 몸만 고치려 했어요. 근데 결국 그건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과정이더라고요. 자신을 더 이상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시작이었고 그걸 지켜보며 함께 움직여준 아내의 반응은 정 씨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주 월요일이면 스스로 몸무게를 재고 간단한 체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을 먼저 일으켜 세우면 마음도 따라 일어나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엔 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로서의 내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사소한 일상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단지 치료의 결과가 아니었고 자신을 다시 믿기 시작한 사람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는 더 이상 매일 아내와 관계를 가지는 걸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 서로의 손을 잡았는지, 눈을 맞췄는지, 식사할 때 대화를 나눴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자연스럽게 관계의 온도를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재민 씨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관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 생각했어요. 이젠 알겠어요. 그건 서로가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감각이었단 걸요. 이제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기능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이 탓, 피곤해서라고 넘기면서 정작 마음속에서는 계속 불안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몸은 마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함께 걷는 그 10분에 의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재민 씨처럼 당신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더 이상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 조금 쉬고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다시 당신을 위한 정리와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오늘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보통 건강을 이야기할 때 숫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혈압이 얼마인지, 혈당이 얼마인지,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기준에 들었는지. 그런데 정재민 씨와 같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을 다시 믿기 시작하는 감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혹시 당신도 조금은 위축돼 있던 마음을 조금은 따뜻하게 꺼내볼 수 있었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발기 유지가 어려운 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남성들이 50대 이후 같은 경험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심리적 위축과 호르몬 감소, 혈관 기능 저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혼자서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생활 속 작은 루틴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햇빛, 케겔 운동, 관계 전 소통, 꾸준한 걷기. 하나라도 좋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넷째, 당신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몸도 그 신호를 따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재민 씨가 저에게 남긴 한 문장을 그대로 당신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다시 내 안에 힘이 돌아오더라고요. 혹시 지금 당신도 그 힘이 어디 갔는지 몰라 헤매고 계셨다면 이 이야기가 조용한 불씨가 되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의 남편, 아버지, 형, 친구가 조용히 그런 변화 앞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나눠주세요. 그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응원의 방식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당신은 이미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 반드시 다시 자신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도 그리고 또 다른 시청자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말하지 못했던 감정에 대해 정확한 심리학적 관점과 실제 사례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마음이 든든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